오늘은 제 환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한 할머니가 힘겹게 들어오셨어요. 그분은 75세의 김말순 할머니, 시골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평생 남한테 피해주면 안 된다는 성격으로 성실하게 사셨죠. 하지만 그날의 김말순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한숨을 크게 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이제 정말 지쳤어요. TV에서 올리브유가 몸에 좋다고 해서 비싼 거 사다가 매일 먹었거든요. 근데 왜 전 점점 더 아픈 걸까요? 속은 쓰리고 온몸이 쑤셔요. 그 말에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는 건강식이라 믿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올리브유를 한 숟가락씩 드셨다더군요. 그런데 표정은 창백하고 손발이 차고 걸음걸이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간 수치와 염증 수치가 모두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혹시 올리브유 어떻게 드시고 어디에 보관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싼 거니까 상하지 말라고 냉장고에 넣어놨죠. 그리고 저녁엔 배고파서 한 컵 정도 그냥 마셔요. 그 순간 저는 머릿속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바로 이게 문제였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어르신 10명 중 9명이 올리브유를 냉장고에 넣거나 밤에 과다 섭취하는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올리브유는 차게 보관할수록 안에 좋은 성분이 망가집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폴리페놀과 비타민 E가 파괴되고 꺼낼 때 생긴 물방울이 기름을 썩게 만들죠. 게다가 밤에는 간과 췌장이 쉬는 시간이라 이때 기름을 한 컵씩 마시면 몸에 독이 됩니다. 김말순 할머니처럼 좋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좋은 것도 쓰는 방법을 모르면 독이 됩니다. 올리브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김말순 할머니처럼 잘못된 습관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 올리브유를 약으로 만드는 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려 합니다. 어떻게 보관하고 언제 먹고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하는지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김말순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좋은 것도 제대로 써야 약이 된다. 올리브유는 분명 몸에 좋은 기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효능을 망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4가지 실수를 짚어드리겠습니다. 1. 냉장고에 보관하는 습관. 우리나라 분들은 비싼 건 냉장 보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리브유만큼은 예외입니다. 12도 이하로 내려가면 하얗게 굳고 비타민 E와 폴리페놀 성분이 파괴됩니다. 더 큰 문제는 꺼냈을 때 생기는 물방울입니다. 그 수분이 공기와 만나면 기름이 산패하고 썩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저는 검진 중에 산화된 올리브유를 꾸준히 섭취해 간 수치가 상승한 환자를 여러 번 봤습니다. 좋은 올리브유를 냉장고에 가둬두는 순간 건강식은 독으로 바뀌는 셈이죠. 올리브유는 서늘하고 어두운 찬장, 이것이 정답입니다. 2. 저녁 늦게 많은 양을 마시는 습관. 저녁 8시 이후에는 간과 췌장의 활동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몸에 좋다며 한 컵씩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결과는 소화불량, 복부 통증, 지방간, 심하면 급성 췌장염까지 이어집니다. 저에게 진료받았던 68세의 박만수 어르신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하루에 한 컵씩 올리브유를 마셨는데 어느 날 폭통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죠. 검사 결과는 급성 췌장염. 좋은 기름이 간과 췌장에 과부하를 준 겁니다. 3. 뜨거운 팬에 바로 붓는 습관. 올리브유의 발연점은 180도입니다. 이 온도를 넘으면 좋은 성분은 사라지고 아크롤레인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이건 담배 연기에 들어있는 발암 물질과 같은 성분입니다. 71세의 이금자 할머니는 튀김은 올리브유가 건강하다고 믿고 같은 기름으로 45번 재사용하셨습니다. 결과는 혈관 염증 수치가 정상의 5배. 검사 결과를 보며 저도 놀랐습니다. 올리브유는 절대 튀김용이 아닙니다. 낮은 온도 요리나 샐러드 드레싱용으로만 써야 합니다. 4. 가짜 제품을 고르는 실수. 이건 더 심각합니다. 시중에 파는 올리브유 중 80% 이상이 혼합유, 즉 가짜입니다.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색이 진한 초록빛 혹은 황금빛, 냄새가 신선한 풀냄새나 사과향, 맛이 약간 매콤하고 쓴맛이 느껴집니다. 반면 싸고 맑은 올리브유는 대부분 정제유이거나 해바라기 유콩 기름이 섞인 제품입니다. 진짜 올리브유는 500ml 기준 3만원 이하로는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이 네 가지 실수는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관 건강, 간 기능, 염증 수치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김말순 할머니도 이 중 세 가지를 모두 하고 계셨죠. 하지만 다행히 늦지 않았습니다. 올리브유는 잘 쓰면 약, 잘못 쓰면 독이지만 습관 하나만 고쳐도 그 효과는 바로 나타납니다. 김말순 할머니의 생활 습관을 바로잡은 지 일주일 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속쓰림이 사라지고 잠을 자도 피곤하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올리브유를 올바르게 먹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1. 올리브유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 많은 분들이 식사 후나 자기 전에 드십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올리브유는 아침 공복에 먹을 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밤새 쉬었던 소화기관이 깨어날 때 기름에 좋은 성분들이 몸속으로 가장 잘 흡수되기 때문이죠. 제가 알려드리는 기본 루틴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 3638도를 천천히 마신 뒤 30분 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큰술을 드세요. 그냥 먹기 부담스러우면 레몬즙을 몇 방울 섞으면 맛이 부드러워지고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2. 아침 한 숟가락의 3대 효과. 첫째, 혈관이 깨끗해집니다. 올리브유의 올레산이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높여줍니다. 실제로 한 달만 실천해도 혈압이 1015mmHg 내려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둘째, 염증이 줄어듭니다.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이 천연소염제 역할을 하며 류머티즘, 관절염, 혈관 염증 완화에 탁월합니다. 셋째, 장 건강이 살아납니다. 올리브유는 장 운동을 촉진해 배변을 원활하게 하고 변비와 소화 불량을 동시에 해결해 줍니다. 아침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변비가 있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3. 올리브유의 황금 조합 4가지. 올리브유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단독보다 함께 먹는 게 좋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황금 4대 조합을 소개합니다. 토마토 올리브유.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지용성 성분입니다. 올리브유와 만나면 흡수율이 4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인들이 토마토 소스에 올리브유를 듬뿍 넣는 겁니다. 마늘 올리브유. 마늘의 알리신은 강력한 항염 성분입니다. 올리브유와 함께 섭취하면 염증 완화 효과가 5배 증가합니다. 마늘을 다져서 올리브유에 살짝 볶으면 관절통 완화에 좋습니다. 견과류 올리브유. 호두, 아몬드, 캐슈넛 등은 두뇌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스페인 연구에 따르면 이 조합을 꾸준히 먹은 사람은 치매 발생률이 52% 낮았습니다. 브로콜리 올리브유. 브로콜리의 설포라파는 항암 성분인데 올리브유와 함께 먹으면 항암 효과가 3배로 증가합니다. 살짝 데친 브로콜리에 올리브유를 뿌려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 실제 환자 변화 사례. 전남 목포의 75세 박영자 할머니는 20년째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습니다. 혈압 160, 혈당 200이 넘는 상태였죠. 그런데 이 황금 조합 식단을 3개월 실천한 뒤 혈압이 130으로 내려가고 혈당도 120 이하로 안정됐습니다. 약도 절반으로 줄었고 표정도 훨씬 밝아졌습니다. 올리브유의 진짜 힘은 꾸준함에 있습니다. 비싸다고 냉장고에 넣는 순간, 좋다고 많이 마시는 순간 그 효능은 사라집니다. 김말순 할머니처럼 그냥 좋은 거니까 아무거나 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올리브유는 품종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혈관, 관절, 당뇨, 간 건강 모두에 맞는 기름의 처방전이 따로 있는 셈이죠. 지금부터 제가 25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며 직접 확인한 질환별 맞춤형 올리브유 선택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심장병 고혈압에는 스페인산 PQRPICUAL 품종. 스페인은 세계 최대의 올리브유 생산국입니다. 그 중에서도 안달루시아 지방의 PQR 품종은
혈관 청소기라고 불릴 만큼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이 품종은 올레산 함량이 80% 이상으로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제거하고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또한 폴리페놀 수치가 높아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부드럽게 합니다. 실제로 심장질환 병력이 있는 72세 윤태식 어르신에게 아침 공복에 피쿠알 올리브유 한 큰술을 권했습니다. 2달 후 혈압이 150에서 125로 내려갔고 약을 절반으로 줄여도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2. 관절염 류머티즘엔 그리스산 코로네이키 KORONEIKI 품종. 그리스는 수천 년 전부터 약으로서의 올리브유를 써온 나라입니다. 그중 코로네이키 품종은 천연 소염제라 불릴 정도로 올레오칸탈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이 성분은 소염 진통제 이부프로펜과 유사한 작용을 하며 관절의 부종과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69세 오정임 할머니는 무릎 류머티즘으로 걷기도 힘들었지만 코로네이키 올리브유를 하루 한 큰술씩 드시며 3개월 만에 계단을 오르내릴 정도로 호전되었습니다. 약보다 낫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3. 당뇨병엔 이탈리아산 프란토이오 FRANTOIO 품종. 이탈리아 중부 토스카나 지방에서 재배되는 이 품종은 혈당 조절과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탁월합니다. 핵심 성분은 하이드록시티로솔 HYDROXYTYROSOL로 세포가 인슐린에 더 잘 반응하도록 도와 혈당 스파이크를 막습니다. 울산의 70세 김미자 할머니는 인슐린 주사를 맞을 정도로 당뇨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프란토이오 올리브유를 식전 1티스푼씩 드시기 시작한 뒤 공복 혈당이 200에서 130으로 떨어지고 당화 혈색소도 9.0에서 7.1로 안정되었습니다. 발끝 감각이 돌아왔다며 눈물을 글썽이시더군요. 4. 간 건강과 염증 개선엔 호이블랑카 H5JEIBLANCA 품종. 많은 분들이 간 피로를 느끼지만 해독 보조제만 찾습니다. 그런데 호이블랑카 품종의 올리브유는 간세포의 염증을 낮추고 지방간을 예방합니다. 이 품종에는 베타-시토스테롤이라는 성분이 풍부해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담즙 분비를 도와줍니다. 대전의 66세 최기현 씨는 지방간으로 ALT 수치가 95에 달했는데 3개월간 이 품종을 섭취한 후 수치가 38로 떨어졌습니다. 식단이나 운동보다 효과가 훨씬 빨랐습니다. 5. 품종은 약의 종류처럼 생각해야 한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혈압약 당뇨약을 구분해서 먹듯 올리브유도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혈관 혈압 문제 스페인 피쿠알, 관절염증 문제 그리스 코로네이키, 혈당 대사 문제 이탈리아 프란토이오, 간피로 문제 스페인 호이블랑카. 그저 엑스트라버진이라는 말 하나만 보고 고르는 건 병원 가서 약 이름 안 보고 그냥 아무거나 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김말순 할머니의 사례로 돌아가 볼까요? 저는 할머니께 프란토이오 올리브유를 권했습니다. 당뇨 기운이 있었고 혈당이 늘 불안정했기 때문이죠. 한 달 후 공복 혈당이 30mgdl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3달째 되는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이제 손발이 따뜻해졌어요. 예전엔 밥 먹고 나면 졸리기만 했는데 이제는 머리가 맑아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품종이 다르면 결과도 다르다. 김말순 할머니가 건강을 회복한 결정적 이유는 좋은 올리브유를 고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보관 습관을 완전히 바꾼 것이었죠. 올리브유는 생명체처럼 섬세합니다. 빛절 공기 이 3가지에 노출되는 순간부터 서서히 약에서 독으로 변합니다. 1. 냉장고는 금지 찬장이 정답이다. 많은 분들이 비싼 기름은 냉장 보관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올리브유에겐 치명적 실수입니다. 온도가 12도 이하로 떨어지면 기름이 하얗게 굳으며 내부의 폴리페놀, 비타민이 올레산이 파괴됩니다. 게다가 냉장고에서 꺼낼 때 생기는 결로 물방울과 문제입니다. 이 수분이 병 속에 들어가면 기름이 산화부패하고 몸속 염증을 유발하는 산패유로 변합니다. 정답은 단 하나, 1618도의 서늘하고 어두운 찬장 보관.
햇빛이 닿지 않고 온도가 일정한 곳이 가장 좋습니다. 2. 햇빛과 열을 피하라. 올리브유는 빛과 열에 매우 약합니다. 직사광선 1시간만 받아도 비타민 E가 30% 파괴, 일주일이면 절반 이상이 사라집니다. 가스레인지 옆에 두는 것도 금물입니다. 조리 중 발생하는 열기만으로도 성분이 분해되기 시작하죠. 따라서 주방 한쪽 가스레인지에서 최소 1m 이상 떨어진 위치에 보관하세요. 가능하다면 어두운 서랍 안쪽이 이상적입니다. 3. 반드시 어두운 병에 보관하라. 투명한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용기는 절대 안 됩니다. 빛이 그대로 통과해 성분을 산화시키고 특히 플라스틱 용기는 장시간 보관 시 화학물질이 용출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선택은 진한 갈색 유리병입니다. 이건 단순한 디자인 문제가 아니라 빛 차단율 98%로 영양소를 지켜주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건 스테인리스 용기입니다. 4.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라. 올리브유는 산소와 닿는 순간부터 변질이 시작됩니다. 뚜껑을 느슨하게 닫거나 오래 열어두는 습관은 위험합니다. 매번 사용할 때마다 바로 닫고 가능하면 작은 병에 덜어서 12주 단위로 나누어 쓰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개봉 후에는 6개월 이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세요. 아무리 잘 보관해도 시간이 지나면 산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5.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확인은 필수. 올리브유는 신선식품입니다. 제조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미 산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유통기한보다 제조일자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 제품이라면 최근 1년 이내 수확된 제품을 고르는 게 이상적입니다. 창원에 사는 70세 박영희 할머니는 비싼 거라 아까워서 3년째 같은 올리브유를 쓰셨습니다. 검사해 보니 과산화물 수치가 정상의 10배. 이미 몸속 염증을 일으키는 산패유로 변한 상태였습니다. 새 제품으로 바꾼 뒤 불면증과 속쓰림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6. 보관은 치료의 연장이다. 많은 분들이 좋은 제품을 찾는 데만 집중하지만 사실 보관법이 곧 치료의 절반입니다.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어떤 명품 올리브유라도 몸속에서는 독소로 작용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올리브유를 사서 마시는 기름이 아니라 관리해서 복용하는 천연약으로 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환자들에게 직접 알려드렸던 황금 올리브유 루틴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건 말이 아니라 실제로 수백 명의 환자들이 혈압, 혈당, 염증 수치까지 잡았던 방법이에요. 핵심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언제, 얼마나, 그리고 무엇과 함께 먹느냐,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 아침 공복 루틴이 핵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따뜻한 물 한 잔이에요.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체온 정도로 맞춰서 천천히 마셔주세요. 이게 밤새 쉬었던 장기를 깨워주는 첫 단계입니다. 그 다음이 진짜 중요합니다. 물을 마신 뒤 30분 정도 지나면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한 큰술, 꼭 엑스트라버진이어야 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품종도 다르게 선택해야 합니다. 혈압이 높다면 피쿠알, 관절이 아프면 코로네이키, 당뇨가 있다면 프란토이오가 좋습니다. 그 올리브유에 레몬즙 몇 방울, 천일염 아주 살짝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냥 들이키지 말고 입안에서 2030초 정도 머금었다가 삼키세요. 이게 입안 세균도 줄이고 위벽을 코팅해 주면서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2. 15분 후엔 몸을 깨워주는 조합을 더해보세요. 올리브유를 마신 뒤 15분 정도 지나면 다음 4가지 중 하나를 골라서 함께 드시면 좋아요. 첫 번째, 토마토 1개. 혈관이 깨끗해지고 항산화 효과가 큽니다. 두 번째, 호두 5알. 두뇌 기능을 도와주고 집중력에도 좋아요. 세 번째, 데친 브로콜리 1줌. 간 해독과 항암 효과가 탁월합니다. 네 번째, 따뜻한 두유 1잔. 단백질 보충에 좋고 속도 편안합니다. 이 4가지 중 하루에 하나씩만 골라서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혈관, 장, 두뇌 건강이 같이 좋아집니다. 3. 점심에는 드레싱으로 활용하세요. 점심에는 굳이 따로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샐러드에 드레싱으로 활용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올리브유 2큰술, 발사믹 식초 1큰술, 그리고 다진 마늘 반 쪽 정도 넣어 섞으면 완벽합니다. 이 드레싱을 브로콜리, 양상추,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에 곁들이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4. 저녁엔 절대 마시지 말고 요리용으로만 쓰세요. 저녁엔 간과 췌장이 쉬는 시간이라 이때 올리브유를 그대로 마시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대신 닭가슴살이나 생선을 구울 때 팬 온도를 160도 이하로 유지하고 올리브유를 살짝 두른 뒤 짧게 조리하세요. 이렇게 하면 성분도 지키고 맛도 좋습니다. 5. 실천한 환자 사례. 대전의 66세 최영수 씨가 대표적입니다.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을 10년 넘게 드시던 분인데 이 루틴을 6개월 실천한 결과가 놀라웠어요. 총 콜레스테롤이 280에서 200으로 떨어지고 중성지방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간 수치도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지금은 매일 새벽에 산책을 다니신다네요. 예전엔 계단 오르기도 버거웠는데 이제는 숨도 안 찬다고 하셨어요. 6. 실천할 때 주의할 점. 담석이 있으신 분은 티스푼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췌장염 병력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 후에 드셔야 하고 위궤양이 있다면 공복에 드시지 말고 식사 후에 드세요.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은 비타민 K가 약효를 방해할 수 있으니 꼭 상담 후 섭취하세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살이 찝니다. 올리브유도 기름이에요. 하루 권장량을 꼭 지키세요. 7. 핵심 요약. 아침 공복에 한 큰술, 레몬즙과 천일염을 약간 섞는다. 15분 뒤 토마토, 호두, 브로콜리, 두유 중 하나를 곁들인다. 점심엔 드레싱, 저녁엔 요리용으로만 사용한다. 이게 바로 제가 25년간 현장에서 검증한 혈관혈압염증 3대 관리 루틴입니다. 비싼 영양제보다 약보다 꾸준한 습관 하나가 훨씬 강력합니다. 지금까지 올리브유의 좋은 점만 말씀드렸죠.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것도 체질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올리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이분들은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알고 드셔야 진짜 약이 됩니다. 1. 담석이 있는 분은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담석이 있으면 올리브유가 담즙 분비를 자극하면서 돌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럼 통증이 심해질 수도 있고 응급실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못 먹는 건 아니에요. 티스푼 한 숟갈 정도로 시작해서 몸 반응을 보면서 천천히 늘리면 됩니다. 통증이 없으면 다음 주부터는 조금씩 양을 늘려도 괜찮습니다. 2. 췌장염 병력이 있는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췌장이 약해진 상태에서 기름을 많이 먹으면 다시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급성 췌장염을 앓았던 분들은 무조건 전문의 상담 후에 시작하세요. 만약 하신다면 처음엔 아주 소량 그리고 절대 저녁엔 드시지 말아야 합니다. 3. 위나 12지장 궤양이 있는 분은 공복 섭취 금지. 올리브유가 위벽을 보호해 준다고는 하지만 이미 상처가 있는 분들에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속쓰림이나 메스꺼움이 생긴다면 식후에 빵이나 밥과 함께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공복에는 피하셔야 합니다. 4. 항응고제 복용 중인 분은 꼭 주의하세요.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올리브유에는 비타민 K가 들어있는데 이게 약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74세 이정희 할머니도 와파린을 복용하면서 올리브유를 많이 드셨다가 출혈 경향이 생겨 응급실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에게 섭취 여부를 확인하고 시작하세요. 5. 다이어트 할 때 무조건 많이 먹는 건 절대 금물. 올리브유로 다이어트 된다더라 이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올리브유도 결국 지방이기 때문에 일지당 9칼로리가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너무 많이 먹으면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찝니다. 포만감이 생긴다고 식사량을 줄이면 효과가 있지만 기름만 늘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즉, 양 조절이 핵심입니다. 6. 올리브유 알레르기가 있는 분도 드물게 있습니다. 아주 드물지만 피부 두드러기나 가려움이 생기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즉시 중단하고 병원에서 알레르기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7. 이런 분들에겐 천천히가 답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것도 몸이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효과가 난다. 당장 내일부터 한 숟가락씩 늘리기보다 티스푼 하나로 시작해서 한 달간 적응기를 가지세요. 그 다음부터 서서히 늘려도 늦지 않습니다.
올리브유는 완벽한 건강식처럼 들리지만 체질에 따라 얼마든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세요. 좋은 기름도 적당히, 천천히, 꾸준히가 원칙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라도 하루 이틀로는 절대 결과가 안 나온다. 건강은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반드시 몸이 바뀝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올리브유 루틴을 3달 이상 실천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 66세 최영수 씨, 약을 줄이고 숨이 편해지다. 대전에서 오신 66세 최영수 씨는 10년 넘게 혈압약과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던 분입니다. 약을 끊으면 바로 머리가 띵하고 가슴이 두근거린다 하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아침 공복 루틴을 6개월 실천하셨어요.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280에서 200으로 중성 지방은 310에서 150으로 떨어졌습니다.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제일 큰 변화는 숨이 편해졌다는 겁니다. 전에는 계단 2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셨는데 지금은 4층까지 걸어서 올라가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산책이 일상이 됐고 혈압약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2. 70세 김미자 할머니 당뇨 수치가 안정되다. 울산의 김미자 할머니는 인슐린 주사를 맞을 정도로 당뇨가 심했습니다. 제가 프란토이오 품종의 올리브유를 추천해 드렸죠. 식전 30분 전에 티스푼 한 숟갈씩만 꾸준히 드셨습니다. 2달 후 공복 혈당이 200에서 150으로 내려갔고 3달 뒤에는 130까지 떨어졌습니다. 당화 혈색소도 9에서 7.1로 개선됐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감각이 없던 발끝 감각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젠 손주 손도 따뜻하게 잡을 수 있다며 눈시울이 붉어지셨죠. 3. 69세 오정임 할머니 관절 통증이 사라지다. 류머티즘 때문에 손가락이 굽고 무릎이 붓던 오정임 할머니. 코로네이키 품종의 올리브유를 하루 한 큰술씩 드셨습니다. 3개월 후 손가락 부기가 빠지고 계단을 혼자 오르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병원에서도 염증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약보다 낫다며 꾸준히 실천하고 계십니다. 4. 70세 박영희 할머니 간 수치 정상화. 박영희 할머니는 비싼 올리브유를 아까워서 3년 동안 아껴 쓰셨습니다. 검사해 보니 산패된 기름이 간에 염증을 일으킨 상태였어요. 제가 바로 새 제품으로 바꾸고 보관법을 알려드렸죠. 한 달 뒤 피로감이 사라졌고 2달 뒤간 수치 AST/ALT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잠도 잘 오고 아침에 개운해요 하시더군요. 5. 73세 주만식 할아버지 늦게 나타난 변화. 주만식 할아버지는 한 달 동안 아무 변화가 없다고 포기하려 하셨습니다. 제가 세포가 바뀌는데 석 달은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넉 달째 되는 날 전화를 주셨습니다. 원장님, 어제부터 몸이 가벼워요. 오늘은 20년 만에 푹 잤어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매일 꾸준히 실천 중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약보다 꾸준함이 더 큰 약이다. 올리브유 한 숟가락이 대단한 비법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핵심은 단순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방법으로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몸을 되살리는 첫걸음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 다 따라오셨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남았어요.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기름 자체가 나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올리브유는 어떻게 고르느냐 이 부분을 확실히 짚고 이야기를 끝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수확년도 꼭 보셔야 합니다. 올리브유는 와인이랑 비슷해요. 빈티지가 있습니다. 2년, 3년 된 거 이미 산패가 진행된 겁니다. 최소한 1년 이내에 수확한 제품이어야 하고 라벨에 하버스트 이어가 써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그게 없으면 저는 무조건 제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도.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써 있어도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진짜 엑스트라 버진은 산도 0.8% 이하입니다. 좋은 건 0.3%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산패된 정도예요. 산도가 높을수록 이미 산화가 진행됐다는 뜻이에요. 라벨에 산도 표기가 없으면 그건 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유기농 인증 마크예요. EU 유기농 마크나 미국 USDA 인증이 있으면
농약이나 화학 비료 없이 재배한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을 수 있는 올리브유예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단일 품종 싱글 버리털 제품이 훨씬 좋습니다. 섞어 놓은 건 맛은 부드러울 수 있어도 건강 효과는 떨어집니다. 스페인산 피쿠알은 혈압혈관 건강에 좋고, 그리스산 코로네이키는 관절염, 류머티즘에 좋고, 이탈리아산 프란토이오는 혈당 조절에 강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고르세요. 그 다음은 용기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빛이 들어가는 투명병, 플라스틱병, 그건 이미 산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빛, 공기, 열 이 세 가지가 올리브유의 적이에요. 반드시 어두운 유리병이나 스테인리스 용기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보관할 땐 서늘하고 어두운 찬장, 온도는 16도에서 18도 정도가 이상적이에요. 냉장고에 넣는 순간 다 망칩니다. 절대 냉장 보관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입니다. 이게 제일 솔직한 기준이에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500ml 기준으로 3만원 미만이다. 그건 거의 100% 가짜거나 섞은 겁니다. 왜냐면 올리브 5kg를 짜야 500ml가 나오는데 그 원가만 해도 2만원이 넘어요. 싼 건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좋은 기름은 싸게 팔 수가 없어요. 결국 이 모든 걸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좋은 기름을 좋은 방법으로 꾸준히 쓰는 것, 그게 올리브유 건강법의 전부예요. 제가 25년 동안 진료하면서 느낀 건 딱 하나예요. 약보다 중요한 건 습관입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숟가락, 그게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면 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피로가 사라지고 혈압이 내려가고 아침에 눈이 떠질 때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게 바로 꾸준함이 만들어내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냉장고에 있는 올리브유부터 한번 꺼내서 확인해 보세요. 수확년도, 산도, 용기, 색깔, 이 세 가지만 봐도 그 기름이 약인지 독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건강은 지식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오늘부터 하루 한 숟가락 정확히 알고 꾸준히 드셔보세요. 그게 여러분 몸을 되살리는 가장 쉬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정우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한 숟가락, 그게 여러분 인생의 건강을 되돌리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